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그지글러의 당신에게 사겠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오늘날의 세일즈 전문가는 자신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세일즈맨, 세일즈 관리자, 그리고 세일즈 교육자로 일하면서 나는 성공한 세일즈 전문가라면 늘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세일즈를 지속적인 학습 과정으로 간주하고 세일즈에 접근할 때라야 우리는 부단히 자그마한 것들을 배우게 되며 바로 이 자그마한 것들이 세일즈 경력에서 큰 차이를 낳게 된다. 성사 직전의 세일즈에는 수익이 없다. 당연히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아야 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세일즈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고의 자리에 있기 위해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을 연습했다. 그래서 세일즈 초보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낙관적인 초보자, 세일즈맨이 비관적인 베테랑 세일즈맨보다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 해도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습관에 빠질 수 있다. 최신 자료 및 절차와 결합된 기초는 노련한 프로, 새로운 세일즈맨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직업적으로 어떻게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한 번쯤 처하게 된다. 그때는 올바른 자세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세일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 책을 매개로 당신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나는 그 출발을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해보고자 한다. 당신이 세일즈에 뛰어들 때 당신의 마음과 머리가 다른 것은 전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어야만 한다. 세일즈에 푹 빠지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느낌은 세일즈라는 직업의 부작용일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진정으로 발을 들어놓지 않는다면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좀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세일즈에 뛰어든 사람은 시한부 세일즈맨에 불과하다. 당신이 세일즈에 뛰어들 때 당신의 마음과 머리가 다른 것은 전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완전 세일즈에 빠져야만 된다는 이야기겠죠. 세상에 가장 고되면서도 돈이 잘 벌리는 일이 세일즈다. 가장 손쉽고 돈이 안 되는 것도 세일즈다. 맞습니다. 당신이 이 직업에 전념하고 주어진 훈련을 소화하면 생산성은 올라가고 스트레스와 피로는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상품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품을 이해하고 상품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면 어떤 세일즈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라. 당신이 정말 이 직업에 흠뻑 빠져 있다면 세일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정말 멋지고 효율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전문적인 사람이군요. 연봉을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사토도우미 거울 앞에서 외치라에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세일즈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먼저 일을 만들면 된다.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맨날 경기가 안 좋다, 안 된다, 계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専門적인 세일즈맨이 되려면 다재다능하고 지가 강하고 정리를 잘하고 기강 있고 열성적이고 애역적이고 훌륭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참 힘드네요. 세일즈가. 그렇지만 해볼만 합니다. 세일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먼저 일을 만들면 된다.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해내야만 하는 거죠. 세일즈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명령이 아니라 설득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법을 배운다. 세일즈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명령이 아니라 설득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법을 배운다고. 오늘날 설득력은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 되었다.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창하고 있으며 안정되어 있는가?
친구가 있고 마음이 차분하며 가족 관계도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활동과 매일의 업무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세일즈맨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현대 시장에서 세일즈 하기. 자, 제대로 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도덕적인 삶은 올바른 삶의 방식일 뿐 아니라 가장 실용적인 삶이기도 하다. 진정한 세일즈 전문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덕적으로 생활을 한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정직, 청렴, 성실, 믿음, 사랑, 충성이라는 도덕적 반성에 의해서 당신의 경력을 쌓아라. 돈을 바로 돌려주고 올바로 추진했기 때문에 로버트는 의 회사는 더 비싼 서비스를 팔고 장기 고객 확보하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이 이익에 눈멀어서 그렇지 않게 되겠죠. 책이나 신문, 잡지, 교육용 비디오, 통신교육, 세미나 등도 지식의 축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끊임없는 호기심, 추진력, 야망을 가질 게 엄청난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종합적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세일즈 세계에서 고객들이 가장 높게 점수를 매기는 것은 바로 신용이라고 했습니다. 신용을 잘 지켜야 되겠죠. 세일즈 도중에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신의 약속 불이행만큼 계약을 파기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는 것도 없다. 우리는 보통 사후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구매할 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내뱉은 말은 무슨 일이라도 일이 있어도 지켜라. 신용이죠. 잠재 고객들은 연약한 여성이 감히 자신을 속여 물건을 사게 할 리 없다고 생각해요. 자, 눈과 귀로 듣자. 잠재 고객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몸으로 알려주는 단서를 놓치지 마라. 몸짓과 자세, 웃음과 찡그림 같은 것도 우리는 그 순간 고객의 기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호혜성의 법칙. 듣는 만큼 들어준다. 우리가 잠재 고객의 관심거리, 욕구, 취미 또는 다른 생각들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우리는 그만큼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개입되면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춰라. 고객이 버겁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을 때 그럴수록 바르고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아주 좋습니다. 고객이 말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듣기 힘들 때 듣기 편한 정도의 크기로 말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